자, 미래를 바꾸는 오늘의 마음가짐. 자, 우리가 어떻게 미래를, 우리들의 좋은 해맑은 미래를 위해서는 어떤 마음가짐으로 살아야 좋을지를, 그것에 관한 질문을 던져주는 파트예요. 자, 선생님은 인터스텔라라는 영화를 굉장히 사랑합니다. 그래서 이 지구가 망했어요. 지구가 망해가고 있어요. 근데 이 지구가 망해가는데 그 이제 훌륭한 과학자가 이제 이 지구를 과학자하고 과학자의 아버지가 파일럿인데 이들이 이제 지구를 구하는 스토리로 만들어지는 인터스텔라는 굉장히 물리학의 그 어떤 지식을 바탕으로 현실감 있게 다룬 영화라고 합니다. 전개가 굉장히 좀 어두운 음악과 함께 시작이 되고요. 이 굉장히 스토리도 되게 좀 많이 어둡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잔잔함 가운데서 그 어떤 고차원적인 어떤 물리학적 지식과 천문 물리학적의 지식과 그리고 나서 거기서 진행되는 이 이야기들의 긴박감 아주 재밌습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이 영화를 보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제 미래에 우리 지구가 어떻게 될지. 자, 여기 그래프 한번 볼까요? 이 그래프를 보면 1970이 시나리오는 1970년 상황이 계속된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이 성장이 이제 되는 건데 2100년 우리 이제 얼마 안 남았네요. 2100년 80년 후면 여러분들이 80년 후면은 몇 살이야? 15살에 80면 95세면 100세 시대니까 여러분들은 2100년에는 살아 있겠네요. 선생님은 아니지만 그때 당시에는 지금 2000년 지금 현재 우리는 요 정도 지금 이 자원은 고갈돼 가고 있는 내리막길이고 그 다음에 산업 산출물은 최대한 올라갔고 인구도 어느 정도 더 증가해서 이제 감소 상태로 지금 가 있고 식량도 모두 다 감소 상태로 가고 있는 2100년 여러분들의 할아버지 할머니 여러분들이 할아버지 할머니가 됐을 때는 굉장히 지구가 가난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예측하는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이 영화 시나리오는 이제 문제를 해결하는 인터스텔라는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으로 이제 시작을 하고요. 그것을 다룬 영화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터스텔라는 좀 어렵긴 해요. 어렵긴 한데 이제 너무나 건조해져서 이제 지구가 사막화가 돼가지고 이렇게 모래가 잔뜩 있는 모습으로 이제 보이고요. 그래서 이제 옥수수 농사만이 가능해지고 옥수수 농부와 그리고 과학자들은 이제 사라지게 된 그런 세상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사에 있는 과학자들이 이제 우주선을 발명해서 이 웜홀이라고 블랙홀과는 다른 화이트홀이라고 그래가지고 시간 그러니까 우주 공간을 이렇게 접어서 다른 우주로 넘어갈 수 있도록 하는 시간의 여행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처럼 그래서 이제 요거를 넘어서서 이 쿠퍼라고 하는 파일럿, 이 쿠퍼 가족이 겪는 이야기로 이 영화는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영화는 새로운 지구와 같은 것을 이제 발견해가지고 나가는 거고요. 여기에 이제 아빠는 파일럿, 그 다음에 이제 이 아이가 이제 과학자가 돼서 나중에 그 시공간을 넘는 공간에서 둘의 이 신호로 인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이 그리는 영화인데 굉장히 재밌고 진짜 우리 먼 미래 아니면 머지않은 미래에 이런 일도 일어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해줍니다. 자, 우리 지구 너무 아름답죠? 우리 오염도 올라가는 거 보십시오. 자, 그래비티라는 영화도 선생님이 또 이거 봤어요. 이 그래비티 영화, 이 그래비티는 인공위성에 있는 궤도에서 사람들이 이제 이 우주 공간에서 인공위성 고기업소 이제 고치거나 이제 연구 활동을 하고 있고 이 연구 활동 중에 여기에 주인공은 이제 우주 공간을 연구를 하는 박사인데 미아가 되죠. 그래서 이 미아가 되면서 그 지구로 들어오는 과정을 이제 그린 영화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배가 난파가 되거나 뭐 어디가 난파가 되면은 어떤 밀림에 떨어져서 그 밀림을 헤쳐나와서 도시로 들어오는 인간의 세상으로 돌아오는 영화를 그렸다면 여기에 영화 그래비티는 우주에서 난파가 돼서 이 우주 난파로 인해 이 사람이 지구로 돌아오는 영화를 그린 겁니다.
굉장히 과학적으로도 되게 잘 그려진 영화고요. 여기에서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미아가 되는 거가 이제 어떤 일로 되는 거냐면은, 우주 쓰레기로 인해서, 됩니다. 이때 이 사람들이 있었던 곳은 대기는 지상에서 약 100km 상공에까지만 존재하는 반면 지구의 지름은 약 1만 3,000km나 되기 때문에 우주에서 보면 지구의 대기층은 아주 얇은 막처럼 보입니다. 우주에서 지구를 직접 본 우주 비행사들은 아름다운 지구가 생각보다 쉽게 파괴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드넓은 우주에서 생명체가 살아가기에 적합한 유일한 공간이 지구라는 사실을 더욱 절실하게 깨닫게 된다고 합니다. 우주인들은 그렇대요. 많은 우주 비행사가 우주에서 역할을 마친 뒤 지구를 보존하는 일을 하며 살아가는 것은 바로 이런 이유입니다. 라고 여기에 쓰여 있네요. 여러분들은 아마도 지금 4인 가족이 얼마더라? 한 1억이면 우주 여행을 할 수 있다고 하나? 선생님 어디서 들었는데 잠깐 정확하지는 않지만 지금 이렇게 우주를 여행하는데 돈이 많이 싸지고 있대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아마도 우주 공간에 여행을 하지 않을까. 그렇다면 어쩜 더 쓰레기가 더 많아질 수도 있다. 그러면 쓰레기가 많아지지 않도록 우리는 이 우주를 즐기면서도 이 우주를 지켜나갈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그래비티의 영화를 여러분들이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래비티는 중력이라는 말이죠. 선생님이 한번 장면을 보여줬어요. 자, 그래서 나중에 돌아와서 흙을 밟는 모습입니다. 자, 이제 매드맥스라는 영화가 예전에 선생님이 본 영화예요. 근데 스토리가 생각이 안 나서 다시 클립 영상으로 봤습니다. 근데 좀 잔인해요. 이 매드맥스는 너무 우리 미래의 지구가 뭐랄까 너무 좀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영화는 좀 솔직히 말해서 그냥 너무 잔인하고 사람들의 어떤 욕심과 탐욕으로 인해서 지구가 막 멸망하는 모습을 보여줘서 되게 선생님은 뭐랄까 되게 좀 그런데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아직은 조금 추천해주고 싶은 영화는 아니에요. 앞서 있는 영화가 많으니까 그 영화를 보면 더 좋겠고 마지막에 여기 나오는 주인공이 이 더 악해진 이 나라를 잘 다스리고자 하는 좀 괜찮은 리더를 세우는 걸로 마지막으로 이제 갑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여기 있는 이분이 이제 나중에 왕으로 추대가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서로 자기를 이렇게 다들 이성을 잃고 살아가는 곳이 돼서 정말로 이 영화는 미래가 이렇다면 너무나 참 속상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남한산성. 이 영화도 되게 재밌어요. 이 남한산성 알죠? 자, 김은혜 소설 남한산성을 영화한 작품 2017년 개봉했다. 익히 알려진 것처럼 이 영화는 1636년 청나라의 침입으로 벌어진 병자호란 당시 조정과 임금이 남한선생이 피신했던 47일간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영화 속에는 갈등하는 인조, 굶주리는 군사, 억울한 백성, 그리고 진심으로 나라를 생각하거나 비겁하게 책임을 회피하는 신하들이 등장한다. 그리고 그 중심에 놓인 것은 이조판서 최명길과 예조판서 김상원의 상반되는 주장과 인조의 갈등이다. 청의 대군이 들어오자 조선 조정은 황급히 남한산성으로 피했다. 청은 남한산성을 포위한 채로 조선의 명의 아닌 청과 새로운 군신관계를 맺을 것을 요구한다. 때는 겨울이고 성안의 식량은 줄어간다. 추위에 떠는 병사들의 어깨에서 빼앗은 가마니는 말의 먹이가 되고 다시 말은 굶주린 병사들의 먹이가 된다. 임금은 식량을 아껴서 오래 먹이되 너무 아끼지는 말라라는 공허한 명을 내릴 뿐이다. 전투에 패였고 도움의 손길은 멀다. 한나라의 운명에 걸린 중요한 순간이다. 이조판서 최명길은 군신관계를 요구하는 청의 제안을 받아들여 화친하자는 주장을 펼친다. 목숨이 무엇보다 중요하니 어떻게든 살고 후일을 도모하자는 뜻이다. 그는 죽음은 견딜 수 없고 치욕은 견딜 수 있다라는 말로 임금을 설득하려고 한다. 예조판서 김상호는 목숨보다 대의가 중요하므로 오랑캐 청과 끝까지 맞서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는 오랑캐의 무릎을 꿇고 삶을 굴고하라느니 사직을 위해 죽는 것이 신의 뜻이라고 말한다. 모두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주저하는 임금의 입을 쳐다보며 본다. 영의정 김유가 세기를 박는다. 전하께서 결정하시면 저희는 따르겠나이다. 자, 여기서 이 영화에서 특별히 주목할 것은 의사결정 과정이다.
목숨을 중히 여기는 최명길의 주장과 명분을 중요하게 여기는 김상원의 논리는 모두 나름의 설득력을 갖는다. 하지만 하나를 택해야 한다. 그 결정은 최종적으로 임금이 한다. 그리고 잘 알려진 것처럼 역사 속 인조는 오랑캐라고 여겼던 청의 칸 앞에 무릎을 꿇는다. 치욕을 겪어야만 했지만 백성의 목숨을 살린 것이다. 다시 강조하면 이 영화에서 주목하고 싶은 것은 의사결정 결과가 아니라 과정이다. 나라의 운명을 결정하는 영화 속 장면을 더듬어보자. 영화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공간은 인군과 중신들이 있는 닫힌 방이다. 크게는 화친을 할지 척화를 할지에 대한 문제부터 정보를 더 수집할지 사진을 보낼지 원군을 요청할지 누가 편지를 쓸지에 대한 논의가 치열한 주장과 반박 속에서 이루어진다. 이들이 내린 결정의 결과는 온 나라에 영향을 미치고 온 백성들의 목숨을 좌우한다. 하지만 그 어디에서도 백성의 목소리를 듣는 장치는 찾아볼 수 없다. 선할세가 낸 가만히 아이디어가 김상원을 통해 임금에게 전달되긴 하지만 그건 장치가 아니라 우연이었다. 나라의 운명을 결정하는 중대한 의사결정을 당시 임금과 중신, 소위 엘리트 집단이 독차지했다. 백성들은 굶어 죽을지에 칼에 베겨 죽을지 전전긍긍하지만 그 걱정의 목소리를 날 것 그대로 전달할 통로가 없었다. 물론 임금과 상당수 중신들은 백성을 생각하고 안위를 고려했지만 결정에 이르는 길에는 명을 섬길지 청을 섬길지에 대한 당위의 거름망이 있었다. 남한산성이 슬프게 다가온 이유는 군사들이 처참히 죽어서도 인조가 머리를 조아려서도 아니었다. 그들의 결정이 백성들의 운명을 함부로 흔들었기 때문이었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세상은 지금도 이와 같은 세상이에요. 이런 세상을 읽어내기 위한, 그리고 이런 세상 속에 살아가기 위한 리더가 되기 위해선, 선생님은 이 영화 좀 보기 바래요. 그러면서 내가 무엇을 생각하고, 내가 어떤 공부를 하고, 나를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그리고 세상의 흐름을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에 대한 지혜로움은 어떻게 얻는지, 라는 생각을 하기를 바랍니다. 네, 이제 마지막입니다. 리버 로드라는 영화네요. 자, 리버로드라는 영화는 이 길 위의 문명이라고 그래서 선생님은 이제 실크로드 이런 생각을 했는데 여기는 리버로드라고 하는 얘기로 나옵니다. 영화 리버로드는 길 위에서 시작되는 이야기다. 리버로드는 도시화가 급속하게 진행되면서 환경과 사회, 문화적으로 큰 변화를 겪고 있는 중국의 현재, 그리고 그 속에서 변화를 온몸으로 겪어내는 한 가족의 삶을 조명한다. 앞에서 길이 한 문명이나 사람의 삶을 비유적으로 표현하는 경우가 많다고 했는데 리버로드 속의 길은 문명과 사람 모두를 상징적으로 표현한다. 주인공은 10살 남짓한 꼬마 형제. 이들은 오래전부터 유목생활을 했던 소수민족 위구르족이다. 형제는 할아버지와 함께 도시에 산다. 아버지는 가족을 부양할 돈을 벌기 위해 멀리 떨어진 초원에서 유목하고 있고 어머니는 오래전 세상을 떠났다. 형제가 태어났을 당시만 해도 아버지와 어머니는 마을 가까이서 유목을 하며 가족이 함께 지낼 수 있었지만 인근에 거대한 도시가 생기면서 가족은 함께 살 수 없게 되었다. 도시가 점점 커지자 도시 주변의 땅과 강이 점차 메말라갔고 이 때문에 목초지가 사라져 더는 유목을 할 수 없게 된 것이다. 이때부터 두 형제는 부모와 함께 살지 못하고 할아버지와 함께 살게 된다. 화려한 도시가 생겨났지만 그 때문에 도시 주변 환경이 사막으로 변했고 자연에 순응하는 삶의 방식을 가진 인간의 삶도 붕괴된 것이다. 이러한 삶의 붕괴는 불과 몇 년 사이에 일어났다. 형제를 돌보던 할아버지가 갑자기 죽게 되자 둘은 할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고 연락이 닿지 않는 아버지를 찾기 위해 길을 떠나기로 한다. 아버지를 만나기에 의존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잡이는 과거 할아버지와 함께 아버지를 찾아갔던 형제의 기억이다. 기억을 더듬어 아버지를 찾아가는 길에서 두 형제는 과거와 크게 달라진 풍경에 당황한다. 불과 몇 년 전까지 풍부한 물이 흐르던 강은 메말라 버렸고 푸른 목초지였던 곳은 모래바람이 날리는 사막으로 변해 있었다. 도시 사람들의 식수를 확보하기 위해 강을 막아버리면서 이런 문제가 생긴 것이다. 여러분 한번 우리가 자연과 사람이라는 관계에 관점을 두고 영화를 한번 보면 우리가 어디서부터 어떤 결정을 하고 우리가 어디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방향을 좀 세워주는 이런 영화입니다. 선생님도 이 영화를 한번 보고 싶네요. 그래서 여러분도 한번 이 영화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어떤 지식 세계를 좀 넓히고
이 인간이 만들어가는 이 문명이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공부해 나가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겨울방학 숙제 지구를 살리는 영화관이라는 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